안녕하세요. 하도 이전에 마이크가 속을 썩여가지고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거 빨대 아닙니다. 제가 빨대인 줄 알고 그래도 말려주세요. 갑자기 19 방송으로 변할 수도 있어. 예, 큰일이네요. 그러게요. 아니, 저는 키 작다고 엄청 차별받았는데, 나 한 번도 안 도와주는데, 어? 왜 동성애자들한테는 그런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 힘냅시다. 예, 예. 아유, 어서 쾌차하세요. 예. 아이고, 이런. 정말 큰일 났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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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몸 관리 잘 하시고, 예, 얼른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아, 잘 들리고 좋아요? 이전보다 낫나요? 그럼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성애. 이 친동성애거나 반동성애거나 상관없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성애에 뭐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동성애를 하든지 말든지 뭐 자기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된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흔한 생각이죠. 심지어 누가 동성애자한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딱히 관심도 없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 반면 미국과 유럽 같은 서양에는 특히 백인들 중에는 적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동성애에 아주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반동성애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동성애자를 막 집단 린치를 했다거나 심지어 살해했다는 등의 아주 극단적인 반동성애자들도 있어요. 아직도 러시아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반동성애자들한테 동성애자들이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자유롭게 동성애를 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가지고 자기 나라를 떠나는 동성애자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반동성애자들이 남만,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중에서도 모르는 동성애자만 집단 린치를 하고 살해했던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자신의 가족까지, 자기 자식까지 다른 반동성애자들과 함께 집단 린치를 하거나 죽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난 2016년에도 미국에서 한 아버지가 이 동성애자인 자기 아들을 엽총으로 쏴서 죽인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심지어 자기 가족까지, 이 자기 자식까지 다른 반동성애자들과 함께 집단 린치를 하거나 잔인하게 죽인 반동성애자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인권 같은 이런저런 장치로 보호를 하지 않았으면 동성애자들이 뭐 도무지 살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보호를 하지 않았으면 보나마나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양의 동성애자들은 이런 극단적인 반동성애자들에 의해서 집단 린치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고 있겠죠. 평상시에도 혹시나 피해를 당하진 않을까, 앞에 잠깐 나가려고 해도 동성애자들이 막 몰래 숨어 다니고 있을 거고요.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 이 서양 사람들의 정서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동성애에 대한 연구도 미국과 유럽 같은 서양에서는 나름대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같은 우리나라 학자들도 다른 사람들이랑 마찬가지로 동성애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을 테니까 당연히 연구도 안 하겠죠. 더구나 동성애 연구한다고 돈도 안 될 테니까 굳이 연구할 필요성도 못 느낄 거고요. 그런데 그에 앞서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는 미국병이나 이 유럽병 같은 서양병에 걸린 이 서양을 아주 신처럼 떠받드는 사대주의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대주의자들이 연구할 리가 없죠. 왜냐? 그냥 서양에서 연구한 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니까요. 더구나 이런 서양병 걸린 사대주의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나와도 완전 개무시하면서 서양에서 나온 연구 결과만 갖다 씁니다. 그러니 더더욱 연구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성애 때문에 매우 심각한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성애자들을 포함해서 이 친동성애인 사람들과 반동성애인 사람들은 생각부터 서로 전혀 다릅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 공통점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막상 우리나라의 친동성애인 사람들과 반동성애인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두가 친동성애, 반동성애 모두가 주로 미국과 유럽 등 이 서양에서 발표된 동성애 연구 결과를 인용을 하면서 서로 네가 잘못됐다고 막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또 모두가 자신들이 인용한 서양의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해도 되는지 거의 검증도 안 하고 막 적용을 하고 있고요. 동성애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 이 서양 사람들의 정서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도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아주 유명한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모두들 짐작할 수 있는 어떤 남자 동성애자도 몇 년 전에 그 TV에 나와서 MC가 동성애는 정신병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이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하필이면 미국의 한 정신과 의사 말을 인용을 하면서 동성애는 정신병이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때로 몰려다니면서 동성애자들을 막 집단 린치하거나 죽이는 극단적인 반동성애자가 수룩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 말을 인용을 하면서요. 뿐만 아니라 TV에서 동성애에 대한 토론이 있을 때마다 진중권이라는 유명한 논객은 독일 등의 서양의 사례를 열심히 인용을 하면서 동성애자들을 두둔하더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 서양 사람들처럼 동성애자들을 잔인하게 집단 린치하고 죽였다고 이 모두들 서양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무차별 적용하면서 그렇게 말하는지, 우리나라에 서양처럼 극단적인 반동성애자들이 도대체가 어딨다고 그러는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학문 성행위를 하는 동성애 행위 자체는 똑같을 테니까 서양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동성애에 대한 정서의 차이가 엄청난 것까지 다 무시하면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적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했다가는 서양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동성애를 바라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동성애에는 뭐 별다른 관심이 없는 이 무관심한 우리 스스로를 서양 사람들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좀 더 쉽게 말한다면 동성애에 대한 엄청난 정서의 차이를 무시한 채 서양의 연구 결과를 무턱대고 우리나라에 적용했다가는 서양 사람들의 정신적인 노예처럼, 서양 사람들의 개처럼 그저 서양 사람들을 따라서 생각하는 사대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모두 동성애를 인정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냐는 둥, 우리도 미국 같은 서양처럼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둥, 서양 사람들이 주도하는 유엔의 정신병 진단 기준과 미국의 정신병 진단 기준에서 동성애가 빠졌으니까 우리도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진단하면 안 된다는 둥,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분명히 서양 사람들이 동성애의 기준도 아니고 이 세상의 기준은 더 아니거든요. 더구나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서양은 동성애에 대한 정서의 차이가 엄청나니까요. 그런데도 서양의 식민지라도 됐다는 듯이, 이 서양 사람들의 노예라도 됐다는 듯이 이 서양의 연구 결과를 무턱대고 적용하다 보니까 동성애와 관련해서는 어느새 우리나라가 미국병, 유럽병 같은 이 서양병에 걸린 사대주의자 투성이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친일파 위험하다고 하죠. 요즘은 이 서양병 걸린 사대주의자들이 훨씬 위험합니다. 서양에서야 이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런 제도가 없으면 동성애자들이 반동성애자들한테 집단 린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니까, 또 그런 위협에서 계속해서 시달리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고 해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동성애자들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했다고 원숭이처럼 서양을 따라서 하자고 하다니, 이 미국병 유럽병 걸린 사대주의자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동성애가 서양에서는 정신병이 아닐 수 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동성애가 이상성욕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의심되는 동성애자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 모든 동성애가 이상성욕마저 아니라는 듯 말하는 건 극단적인 사대주의자가 아니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짓이죠. 이렇게 미국병, 유럽병 걸린 사대주의자들이 설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 중에도 눈물까지 찔찔 흘리면서 자기도 막 서양의 동성애자들처럼 이제까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았다는 듯이 막 하소연을 늘어놓는 동성애자들이 있는데요. 앞서 말한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한 남자 동성애자는 TV에 출연해서 3%의 동성애자가 97%의 이성애자들한테 차별과 핍박을 받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3%의 동성애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성애자들한테 막 피해만, 괴롭힘만 당하는 아주 억울하고 불쌍한 피해자요. 97%의 이성애자는 뭐 불량배, 이 뒷골목 양아치처럼 착한 동성애자를 막 괴롭히는 아주 악랄한 가해자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가해자라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거의 동성애에 뭐 별 관심도 없는데 이 정도면 이 동성애자 무고죄로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양의 동성애자들이야 자신의 가족한테까지 집단 린치를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무슨 피해를 얼마나 당했다고 그러는지,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동성애자를 단 한 번이라도 직접 욕하거나 때렸던 분이 있나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말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최근에 TV에 나와서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밝혔던 한 가수가 정의당에 입당을 했답니다. 유명한 심상정 의원이 있는 정의당 아시죠? 물론 동성애자도 얼마든지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고 정치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더구나 정의당에서는 동성애자 같은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가장 적극적이니 정치에 관심이 있는 동성애자라면 당연히 정의당을 선택했겠죠. 만약에 제가 동성애자였다고 해도 정당 중에는 정의당을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정치인들이, 이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목적인지 이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성소수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건데요. 앞서 말했듯이 그런 법은 동성애자들을 막 집단 린치하고 심지어 막 죽이는 극단적인 반동성애자가 질비한 미국 같은 서양에나 필요할 뿐이지 동성애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사람이 질비한 우리나라에는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는 국회의원들이 이 자기 역할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열심히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들이 엉뚱하게 이 필요하지도 않은 법을 만들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시는 의원님들,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런 제도가 없으면 동성애자 같은 성소수자들이 도무지 살 수가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위험한 나라입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양처럼 우리나라에도 동성애자들을 집단 린치하고 살해하는 막대먹은 사람이 있냐고요. 도대체 왜 원숭이처럼 서양을 따라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혹시 동성애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 서양 사람들의 정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의원님들도 모두 미국병, 유럽병 걸린 사대주의자들이기 때문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서양의 극단적인 반동성애자들처럼 의원님들도 과거 동성애자들을 집단 린치하거나 막 못살게 굴었던 거 반성하는 의미로 그러는 겁니까? 유엔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말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희들처럼 막대먹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나요? 도대체 왜 우리 국민을 모두 미국병, 유럽병 걸린 사대주의자로 만들려는 겁니까? 조선시대 때 그 중국병 걸린 사대주의자들, 공자왈, 맹자왈 하던 사대주의자들이 백성들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십니까? 그런 중국병 걸린 사대주의자들 때문에 결국 나라가 쫄딱 망했다는 거 모르시냐고요.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시는 의원님들, 제가 성심리 전문가로서 한마디 한다면 동성애는 반드시 고쳐야 할 동성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성애도 있는데요. 의원님들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할 동성애자 같은 성소수자가 안 고치고 그냥 그대로 살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성소수자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내자리님이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됩니다. 친구 한 명이 중학생인 아들이 자꾸 가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데 진짜일까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집에 있지 못하도록 가출을 하도록 자꾸 들볶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들볶지 않았나 싶네요.
친구가 성격이 좀 그렇기는 한데, 그럼 왜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할까요? 아, 성질 더러운 사람들의 말은 믿는 게 아닙니다. 남 탓을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최근에도 그 전 여자친구의 성질 더러운 엄마가 하도 탓을 해가지고 어떤 남자 래퍼 한 명이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데요. 아무튼 성질 더러운 사람들의 말은 믿지 마세요. 남 탓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들어줬다가는 속습니다, 소화. 아이고. 질문이 더 없으시면 오늘의 방송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대한민국 최고 성심리 전문가 홍희정이었습니다.